내 마음의 안시 7주차 네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명이라고 하는 분의 절구시고요. 우리 작품 연번으로는 26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21페이지에 이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21면을 같이 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원문만 이게 올라 있는 강의안을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읽어볼게요. 자, 증조영척 편고각, 증조영척 편고각, 우피전단 화요신, 우피전단 화요신, 함배사양 설고초, 함배사양 설고초, 근래문천 갱무인, 근래문천 갱무인. 증은 일찍이 증자입니다. 일찍이 또는 한 번은 언젠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가명이라는 분은 설명해야 되겠군요. 이가명이라고 하는 분은 잘 밝혀지지 않은 분입니다. 이분도. 근데 남당 후주였던 이육이라고 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걸 보면 그 시대 인물로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세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나라가 망하고 남당이 세워지는데 남당을 원래 이시경에서 이승이라고 하는 분이 창업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경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버지인데 그 다음에 남당 후주인 이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문학사에서는 이욱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남당의 후주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주라고 하고 후주에 망하거든요, 나라가. 그래서 디우자를 써요. 디우자를 써야지 후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당의 후주, 그다음에 이육 하면은 문학적으로 감수성이 아주 뛰어났던 언어 감각이 발달됐던 그래서 이 사작품이 많은 슬픈 이야기를 많이 쓴 또 시작품도 있습니다. 시하고 사가 많았던 그런 작가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자로서의 자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리더로서의 마인드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자질은 부족했지만 문학적인 감성이 뛰어났던 인물이고 성격도 온화하고 학문과 문예를 좋아하고 서화의 기법과 감상에도 뛰어나고 그래서 정치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신하들과 주연에 빠져서 결국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고 사로잡혔는데 결국에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품의 품격이 유미적이고 또 이제 주정적인 경향으로서 이제 보여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송나라에 원래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군신관계를 천명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송태종이 내린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극적인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문학자들이나 후대 문학사가들은 좀 안 된 사람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남당 후주 이육의 작품들은 감수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작가인 이가명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남당 후주와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즈음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가명이 후주를 따라서 이제 산을 바라보다가 소가 나무 그늘에 누워 있는 걸 봅니다. 이제 남당 후주 이육이 야, 소가 더워하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제 이가명이 절구를 지어 올렸는데 바로 이게 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육이라고 이가명이라는 분은 바로 이제 남당 분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남당 이육의 사를 접하게 된 것은 조금 무수실지 모르겠지만 만화책 가운데 순정 만화 가운데 비천무라는 만화가 있어요. 비천무가 날빛자에다가 하늘찬자에다가 춤출무자를 쓰는 순정 만화예요. 역사 만화입니다. 원말 명초에
원말 명초. 이 주원장이 등장하거든요. 주원장이 이제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에 요 시기의 어떤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한 그 남자와 한 여자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쓰신 분이 이제 김혜린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신데 대단히 사회성이 있는 순정 만화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을 당나라 시나 송나라 사를 가지고 했어요. 그 당송의 시하고 사를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면서 누군가와 다른 독립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 표현하려면은 왕유의 중리가라는 작품을 갖다 앞에 탁 던져놓고 오히려 작품 속에서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뭐 그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 다음에 대단히 애절한 장면이 나오면은 남당 후주에 이 나라가 망국할 때의 아픔을 그린 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들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여리면서 가슴 아픈 어떤 그 분위기를 띄운다든가 대단히 재미있죠. 이게 제 대학교 때거든요. 약간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그런 작품을 썼어요. 그래서 이 시기 중문학하는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 시나 사를 좋아했던 친구들은 이 작품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그 글로만 봤던 상상도 안 되는 그렇죠. 작품을 가지고 뭐 느낌을 갖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해석만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시를 활용해 가지고 만화의 주인공의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작품의 스토리 전체를 끌고 가는 어떤 중요한 축으로 감성의 축으로 삼는다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시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글을 보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이 김혜린 작가의 비천무라고 하는 만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역사 만화가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역사 만화가 아니고요.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번 우리 지금 연주식격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당송시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재밌는 하나의 그 보조 서브 텍스트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내가 순정 만화가 아닙니다. 순정 만화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하여튼 이 작품은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연애할 때 많이 봤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요 이육 때문에 나왔군요. 이육 때문에 나왔습니다. 시를 읽어보기 시에 등장한 시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증조 영척 편고가 우피 전단 화료 시인이었습니다. 여기도 인사가 등장하는데요. 영척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전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개의 고사가 등장을 해요. 모두 소와 관련됩니다. 아까 이가병이 이육과 같이 이육을 시종했겠죠. 올라갔는데 소가 더하는 것 같다라니까 이 절구를 지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소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다. 증조, 일찍이, 조는 만나다는 뜻입니다. 만나다. 우리 조우하다 그러잖아요. 조우하다. 그죠? 할 때 쓰거든요. 영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척이 채찍 편자고요. 고가 술먹입니다. 뿔을 두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영척에 의해서 채찍으로 뿔이 두드리는 일을 당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일찍이 영척에게 채찍으로 뿔이 두드려졌거니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피동이에요. 피동. 즉 영척이 채찍으로 뿔을 두드리는 것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주체가 되면은 일찍이 저 소는 영척에 의해서 채찍으로 뿔이 두드려지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죠. 또 우피 또 다시 반복이죠. 피 똑같았네요. 요거랑 같아요. 전단에 의해서 불로 요신 요자는 불사를 요자입니다. 몸을 태워지는 일을 당한 거예요. 화가 그냥 불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히 요 화자하고 요자는 의미가 서로 겹치잖아요. 아니, 불로 불을 사르죠.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화자를 화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영척이라는 인물을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영척이 예전에 수리안에서 소를 먹였는데 소의 뿔을 치면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 이야기는 증주에 나옵니다. 우리 지금 21페이지에 교재가 있으신 분은 왼쪽 셋째 줄을 보시면은 증주를 보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척 반우어 거하, 영척이 수레 아래에서 이제 소를 먹이는데 격우각이 가와했습니다. 소의 뿔을 치면서 노래했다. 남산찬 백성락 중유리여 장척반, 즉 남산은 깨끗할사 하얀 돌이 흐드러졌으니 가운데 잉어 있어 길이가 한자 반이라네. 그렇죠. 생불봉 요여 순선, 내가 살아서 요가 순에게 선양하는 것 보지 못했나니 담포 단위 제지간이라. 날 짧은 배옷에 호도조차 겨우 정강이만 가릴 뿐이라. 종혼 반우 지야반, 저녁부터 소를 먹이며 한밤중에 이르렀나니 장야만만 하시단 긴긴반 만만할사 언제 날이 밝으려나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를 먹이는 노래고, 그다음에 좀 태평성세를 원하는 그런 노래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영척에 의해서 이렇게 채찍으로 뿔이 두드려지는 일을 네가 당했는데,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전단이라는 인물은 제나라에서 벼슬 했던 인물인데요. 증묵이라는 땅을 지키면서 연나라에 맞섰습니다. 소 천여 마리를 갖다가 붉은 비단 옷을 만들어 입히고 용무늬를 그려놓은 다음에 칼날을 그 뿔에다가 메어놓고 기름을 적셔가지고 꼬리에다가 갈대를 묶은 다음에 붙여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성에다가, 성 밖에 연나라 군대가 와 있는 거죠. 수십 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소를 갖다 내보냅니다. 그 뒤로 이제 군사가 나가는 거거든요. 소가 꼬리가 뜨거워지니까 성을 나서면서 연나라 군대로 달려가니까 연나라 군대가 크게 놀라 달아나게 됩니다. 이 덕분에 사실은 전단이 제나라를 위해서, 제나라가 이제 지켜지는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그 공으로 연나라를 격파하고 70여 성을 수복해서 상국이 됩니다. 이른바 화우계라고 불리는 거예요. 화우계. 불화자에다가 꽃이래요. 소우자에다가 개찰개자입니다. 소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불을 놓아가지고 이제 상대의 진영을 흐트러뜨리는 이야기입니다. 화우계.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좋겠죠. 화우계입니다. 영청 얘기를 더 한다면은 우선 춘추시대 위나라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가난했고 남의 수레를 끌어주면서 살았었는데 황공이 이제 소의 뿔을 두드리면서 이제 백석가라는 노래를 불러. 아까 불렀던 노래가 백석가입니다. 흰 돌을 이제 두들리는 거죠. 그다가 현자인 줄 알고 이제 제나라 황공이 대부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영척이나 전단은 모두 이 소를 두드리거나 소를 가지고 화공을 펼쳐서 제나라 황공의 대부가 되고 또 이 전단도 제나라의 상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소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 일국의 재상이 되고 대부가 되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약간 이게 오히려 이게 희작의 성격을 좀 띠고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한배 사양 설고초 한가롭게 이런 얘기죠. 누가 한가로워요? 소가. 배 등배자입니다. 어떤 판본에는 향자라고도 해요. 글자가 비슷하게 돼서인지 향자인데 석양이죠. 석양을 저는 배자에 두겠습니다. 석양이 등에 내리쬐는 거죠. 석양을 등에 받으면서 대단히 한가롭죠. 잘 보세요. 석양이 뉘엿뉘엿 져갈 때 뜨겁지 않아요. 그 햇볕은. 그래서 아마 따뜻한 느낌을 주겠죠. 그리고 설고초, 깨물 설자입니다. 씹을 작자겠죠. 씹는다는 뜻이에요. 고초, 마른 풀을 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석양을 등에 받으며 마른 풀을 씹고 있는데 이런 얘기죠. 근래문천 갱무인이라. 근래문천. 근래는 요사이
요 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가리키는 허사입니다. 시간의 경과, 요즘 이런 얘기죠. 요사이, 문천. 문천도 일종의 고사예요. 지금 우리가 영척의 각곡, 그 다음에 전단의 요신, 화공, 그 다음에 문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고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병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병길이라는 사람이 그 재상이 되었어요.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길을 나섰는데 사람들이 죽고 아파 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앞으로 가다가 누군가 소를 뒤쫓아가는데 소가 헐떡이면서 혀를 앞으로 바꿨다 뺑 빠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을 시켜 묻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소는 뭐 훌쩍 가버렸으니까 사람을 따라가 가지고 묻도록 합니다. 근데 이걸 지켜보던 관리가 재상님 이상합니다. 앞에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묻지 않으셨는데 왜 뒤는 소가 헐떡인다고 그걸 굳이 찾아가서 물으십니까? 그러죠. 병길이 얘기를 합니다. 병길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병길전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서로 싸우다가 살상을 했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장안의 수도, 요즘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체포해 가지고 이 재판을 벌여야 되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물을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봄이다. 아직 그때 덥지도 않은데 소가 길을 가면서 거의 더위에 지친 것처럼 헐떡인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즉 우리는 봄이라고 느끼지만 이 천기죠. 천기의 음양의 조절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 같은 이 재상 30의 경우에는 30이라고 그러죠. 이 재상들은 천지의 음양을 조절하는 것을 담당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직무상 마땅히 우려야 된다. 더위와 추위가 온전하지 않고 뭔가 균형이 깨지면 사람의 삶 자체가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난 질문을 한 것이다. 그러다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만기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세상에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될 경우에 온갖 것에 관심을 갖고 다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짜잘한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이 구멍가게에서 파는 어떤 것 물건값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는 다룰 시간은 없죠. 각자의 임무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구청장이 하든지 시장이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까지 하나하나 삼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리더가 다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재상은 천지의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고 이것이 흐트러지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안, 흐트러졌다면 거기에 보완해서 어떻게 인간의 삶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잘 다스릴 것인가, 또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재상이다 하면서 말릴 건 아니란 얘기죠.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해야 될 또 우리가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우리는 좀 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말을 하더라도 막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갑자기 뭘 안 해준다고 분노한다라고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가 우리가 분노할 일이 뭐가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었거든요. 당신들의 그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노한다, 뭐 결사투쟁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규탄한다 그래요. 규탄하고 분노하고 이럴 것까지 가려면 사실 한참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뜬금없이 얘기를 해요. 그걸 이른바 막말이라고 표현하는데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욕하는 게 막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절차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저는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좀 우리 질문을 던져도 격과 수위에 맞춰서 던질 필요가 있고요. 대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갖는 것도 어떤 경우는 눈을 감고 지나갈 것도 있고 어떤 건 하나하나 더 살펴야 될 것들도 있겠죠. 지금 병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를 보고
헐떡이는 소를 보고 봤을 때는 지금 헐떡일 때가 아닌데 헐떡인다는 거죠.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물론 소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짐승이 감지하는 어떤 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진이 날 경우라든가 혹은 뭐 어떤 큰일이 쓰나미가 몰려올 때 먼저 짐승들이 알고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오히려 좀 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여기에 더위가 이게 문천에는 그거거든요. 헐떡이는 것을 묻는 거예요. 즉 더위에 헐떡이냐고 제가 더위란 말을 집어넣은 것은 그냥 헐떡인단 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더위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헐떡이는데 더위에 헐떡이냐라고 묻는 사람도 또한 하나 없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소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후주가 어떤 저게 왜 소가 더운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가명이 원래 우스갯 얘기를 잘했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 실제 하는 이야기는 근래는 문천하는 사람이 하나 없군요. 뭐예요? 이런 재상들이 없는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좀 이 넌지시 풍간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 좀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그죠? 장난스레 지은 것 같고 간단하게 지은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는 뭔가 좀 비판하는 말들 또는 약간 꼬집는 말들이 살짝 들어가 있고 충고도 진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에 대해서 농하는 것이 농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아마도 인사라고 하는 거, 사람 일이죠. 인사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세 인간의 일로 옮겨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는 어떻든 간에 1구의 고각, 2구의 요신, 3, 4구의 천단, 문천해가지고 모두 소라고 하는 단일한 어떤 그 이야기로 소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소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구의 원래 제목이 또 영우소라고 그러네요. 또 다른 판본에 의하면 영와우 참 우소가 아니라 와우입니다. 와우. 죄송합니다. 누워있는 소를 보고 노래하다라고. 제목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목이 이제 다른 걸로 쓴 걸 보면은 이게 소를 두고 얘기한 거구나. 그리고 한가롭게 놓여 있는 이 모습인데 그 안에 한가로움 속에 들어있는 한가로워 보이는 것 속에 들어있는 어떤 상처나 어떤 고통, 어떤 문제점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넌지시 가난한 시로도 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증조영척 편고각 일찍이 영척에게 채찍으로 뿔을 두드려지는 일을 만났거니와 뿔이 두드려 접었거니와 우피전단 화요신이라 게다가 또 다시 전단에게 화공으로 몸이 살라지는 일을 겪었지. 커니와라는 것은 거의 반복되거나 더 정도가 지나칠 때를 얘기합니다. 한가로이 이 석양을 등에 받으면서 마른 풀을 씹노라니 근래 문천 갱무인 요즘 요 사이에는 헐떡이는 것을 묻는 사람이 또 없구나. 다시 없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